근데 사실 알고 보면 직접 하는 것과 대행을 맡기는 게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전화로 치수 알려주고 그리고 검사 받는데 뭐 한 30분 걸렸나? 그게 다였지 뭐. 정말 생각보다 쉬웠어. 안녕. 안녕하세요. 우리는 방바닥 방바닥 TV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자님들. 오늘은 구조 변경 과정과 비용에 대해서 아주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구조 변경이 어렵다, 뭐 까다롭다 이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저희도 걱정했었는데요. 막상 진행을 해보니까 캠핑카를 만드는 과정 중에서 가장 쉬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리 겁내시거나 막연해 하시지 마시고 이 영상을 끝까지 잘 보시고 네, 구조 변경을 잘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구조 변경 과정은 크게 두 단계로 나뉩니다. 1단계 튜닝 신청과 승인, 그리고 2단계 튜닝 검사. 자, 그럼 1단계에서부터 볼게요. 이 1단계 튜닝 신청과 승인 과정은 내가 이런 차를 가지고 이런 캠핑카를 만들겠습니다 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게 서류로 신청하고 승인을 받는 과정입니다. 규정대로 하자면은 이 서류 승인을 먼저 받고 45일 내에 캠핑카를 만들고 튜닝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45일 내에 캠핑카를 만드는 게 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그치. 그래서 대부분은 캠핑카를 어느 정도 만들면서 서류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든 아니면은 캠핑카를 다 만들어 놓고 서류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거나 그렇게 하죠. 저희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처럼 캠핑카를 거의 다 만들어 놓고 나중에 서류 신청을 하게 되면은 그 규정에 맞게 잘 만들어야 되네. 그치, 그래야지. 방금 아내가 얘기한 것처럼 캠핑카를 미리 만들어 놓고 서류 신청을 할 경우에는 캠핑카 구조 변경 조건을 미리 잘 알고 그에 맞게 잘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면 이미 다 만들었는데 캠핑카 구조 변경 조건에 맞지 않게 만들었거나 뭔가 좀 부족하거나 그러면은 이걸 다 다시 뜯어내고 만들 수도 없고, 아니 뭐 만들 수야 있겠지. 근데 그게 또 되게 번거롭고 힘들고 하니까, 그래서 그 캠핑카 구조 변경 조건을 잘 알고 거기에 맞춰서 캠핑카를 만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캠핑카 세팅 규정은 저희가 복잡하니까 말로 설명드리는 것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따로 제작한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걸 아주 쉽고 자세하게 설명을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저희가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 그걸 한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 보시면은 더 자세히 아시겠지만 캠핑카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침상은 기본이에요. 취침시설 이건 기본이고, 거기에다가 취사시설, 세면시설, 개수대, 탁자, 화장실 이 5가지 중에 하나를 추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침상과 싱크대로 그 조건을 갖춘 거예요. 그리고 침상은 1인당 가로 170cm 이상, 그리고 세로 50cm 이상, 혹은 면적으로 봤을 때 8,500제곱cm 이상의 면적을 갖춰야 됩니다. 1인당. 그 조건을 맞춰야 되는 거죠. 이런 조건들 외에 더 많은 자세한 사항들이 아까 링크 드린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 참조하시면 되게 쉽게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저희는 1단계 서류상의 튜닝 신청과 승인 이전에 먼저 캠핑카를 만들었다고 했죠. 그렇게 캠핑카를 다 만들고 서류상의 튜닝 신청과 승인을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서류상의 튜닝 신청과 승인을 내가 직접 하는 방법과 그리고 대행을 맡기는 방법, 이 2가지 방법으로 나뉘는데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직접 하는 것과 대행을 맡기는 게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서류상의 튜닝 신청을 하려면 1급 공업사를 통한 전산 입력이 필요합니다. 그럼 그 공업사를 통한 전산 입력이니까 그 공업사에게 어느 정도의 비용을 드려야겠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직접 한다고 해서 공업사를 찾아서 그렇게 해도 공업사에 드리는 비용이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은 한 20만원 선 위아래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1급 공업사 중에서 이렇게 전산 입력을 해주는 업체를 찾는 그것도 되게 힘들죠. 왜냐면 공업사는 되게 많고 일일이 다 전화를 해서 알아봐야 되니까, 그리고 해주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걸 찾는 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행이 나오는 겁니다. 캠핑카 제작 업체는 캠핑카를 만들고 구변 대행을 알아서 처리해 주니까 이 업체들은 그런 전산 입력이 가능한 1급 공업사를 많이 알고 있고 끼고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캠핑카 업체에게 문의를 하고 전산 입력을 대행해 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거기서 해준다고 하면 맡기는 거고 그게 곧 대행인 거예요.
급연대행. 저희도 이런 방식으로 했습니다. 네. 이렇게 서류상의 튜닝 신청과 승인까지 대행해주는 비용이 업체마다 다 다르긴 한데 30만 원 위아래선 이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는 그래서 한 업체를 통해서 서류상의 튜닝 신청과 승인 작업을 했는데요. 대행을 해주기로 한 업체에 캠핑카를 가져가면 그곳에 계신 분들이 줄자로 다 수치를 재가면서 작업을 할 수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전화상으로 그냥 했어요. 전화상으로 그냥 굳이 오실 필요 없고 이것 좀 이렇게 재주세요 하길래 저희가 그림을 그려서 거기에다가 헷갈리지 않게 수치를 적어서 보내줬습니다. 간단하게 그림 그려서. 그래서 이게 답니다. 그리고 하나 더한 거는 무게를 재야 된다고 하길래 근처 고물상에 전화해서 전화했더니 오셔서 무게 재세요. 그러시길래 이제 가서 무게 쟀죠. 재고 나서 이제 얼마 드릴까요? 했더니 이거 하는데 무슨 뭐 비용을 받습니까? 그냥 가세요 하길래, 그래서 근처에 저기서 커피 좀 사가지고 드리고 그러고 왔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얘기가 옆으로 좀 빠졌는데 여튼 서류상의 튜닝 신청과 승인까지 우리가 한 게 이게 다예요. 전화로 업체를 찾아보고 전화로 수치 좀 재서 보내주고 무게 재고, 그게 다인 거죠. 예, 굉장히 쉬웠어요. 그렇게 어려운 과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업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대로 된 도면에 수치를 기재해서 서류 신청을 넣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승인이 났습니다. 그럼 이제 2단계 튜닝 검사로 넘어갑니다. 서류 승인이 나고 45일 이내에 튜닝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미 캠핑카를 다 만들었으니까 며칠 뒤로 예약하고 바로 검사 받으러 갔습니다. 튜닝 검사를 받는 것도 캠핑카 업체에 대행을 맡기면은 여기서 이제 또 비용이 조금 더 올라가는 거죠. 한마디로 풀코스 대행인 거네. 그치. 풀코스로 대행을 맡기면 그만큼 비용이 올라가는 거죠.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구변 대행을 맡기면 비용이 뭐 50에서 60만 원 선 한다 하는 게 이 1단계와 2단계를 모두 맡겼을 때 그 정도 비용이 드는 겁니다. 근데 이 2단계는 사실 별게 없어요. 서류 승인이 나왔으면은, 그리고 그에 맞게 잘 만들었으면은, 그러니까 실제 차와 서류가 다를 게 없으면 이 2단계는 가서 한 30분이면 끝나요. 검사하시는 분들이 줄자 가지고 재면서 서류와 이게 맞네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직접 해보니까 이 과정에서 대행업체에 맡기는 것보다는 내가 직접 가는 게 나아요. 왜 그러냐면은 저희도 갔을 때 검사하시는 옆에서 이렇게 지켜봤는데, 검사하시는 분들이 보시면서 뭐 이것저것 얘기를 하세요. 이게 좀 안 맞네. 이거 전기는 어디 있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때그때 내가 만든 차니까 우리가 더 잘 알잖아요. 전기는 여기 있습니다. 이거 수치는 이래서 이렇습니다. 뭐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첨언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그분들이 빨리 이해하시고 통과가 되는 거죠. 우리 같은 경우도 그 파워뱅크가 어디 있냐고, 그래서 이거 침상 뚜껑 열어서 여기 있습니다 하고 보여드리고, 보시더니 파워뱅크에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가 노출돼 있다고, 그거 볼트캡으로 막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가 볼트캡을 미리 사간 게 있었어요. 끼진 않았었는데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여기 볼트캡 저희 있어요, 저희 낄게 하고 꺼내가지고 제가 바로 이제 끼고 그러고 통과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임기응변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직접 만든 사람이 가는 게 더 낫겠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튜닝 검사도 끝났고 한 30분도 안 걸린 것 같아요. 이렇게 끝나면은 바로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동차 등록증에 튜닝된 새로운 이제 이 차의 종류 이런 것들이 붙여져 있는 스티커를 붙여서 저희에게 줍니다. 그럼 끝인 거예요. 이후에 이 서류를 가지고 자동차 등록 사업소에 가서 번호판도 새로 받고 자동차 등록증도 새로 발급받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뭐 이거는 그냥 있는 서류 가지고 가서 신청하면 다 받는 거니까 이건 크게 문제될 거나 어려운 게 없습니다. 어때요? 어렵지 않죠? 캠핑카를 만드는 게 어렵지 규정에 맞게만 만들었다면 구조 변경하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비용도 아까 설명드리면서 현재 대략적인 비용을 설명드렸고, 그리고 하나 더, 차고지 증명 관련인데요. 예전엔 캠핑카를 만들면 차고지 증명이 필요했습니다. 이게 또 골칫거리예요. 저희도 튜닝 검사 받고 검사소에서 얘기하기로는 가셔가지고 차고지 증명도 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구청에 전화해서 문의해보니까 2020년 10월 8일부로 소형 화물은 차고지 증명을 안 해도 되는 걸로 규정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2020년 10월 8일 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네. 제 7장 제 48조가 제목이 뭐냐면 네. 선생님처럼 그 캠핑카 같은 경우는 영업용 차량이 아니잖아요. 네. 그거를 자가용 화물차라고 그래요. 네. 예, 그래서 제목이 자가용 화물 자동차의 사용 신고. 이게 뭐냐면 일정 크기 이상, 2.5톤 이상의 화물 자동차나 특수 자동차는 네. 사고지를 관할관청에 신고를 해야지 그거를 자동차 관리과에서 이제 등록 업무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2020년 10월 8일부로 그 캠핑 자동차 있잖아요. 네. 그 소형 선생님 차 이스타나는 지금 화물 소형에 들어가요. 네. 예, 이거는 그 차고지를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걸로 네. 제외되는 걸로 지금 법이 바뀌었어요. 이 규정이 바뀐 지 얼마 안 돼서 일선 현장에서는 약간 아직도 모르시거나 그러신 분들이 있을 수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 규정을 잘 알고 있으면은 저희 차는 소형 화물이니까 차고지 증명 필요 없는 차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더 쉽게 일처리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변 시에 드는 세금이 문제인데 이 부분은 좀 많이 이슈가 있습니다. 캠핑카로 구변 시에 차값에 튜닝 비용을 합쳐서 개소세가 측정이 되는데 이 차값이란 게 이미 기존에 차를 구입하시면서 차값에 대한 세금을 냈는데 캠카로 구변하면서 차값이 또 적용이 되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한 문제가 좀 많이 있었죠. 그런 문제가 뭐 합리적인 또 문제 제기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깊게 얘기할 건 아닌 거고 어차피 정해진 법이니까 여튼 저희 이스타나는 책정된 차값이 한 80만 원 정도라고 해서 개별 서비스가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았지만 차값이 비싼 차로 만드실 경우에는 그 부분이 좀 부담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잘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캠핑카 구조 변경 과정과 금액에 대한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 또 유익하고 즐거운 이야기로 인사드릴게요. 안녕. 감사합니다. 여러분 유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안녕.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